고혈압 치료 전략과 항고혈압제 양리학입니다. 우리가 혈압을 관리하고 고혈압 치료를 하는 핵심 목표는 이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은 상태에 있을 때 심뇌혈관계 합병증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혈압 치료를 통해서 이런 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고혈압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혈압의 단순한 하강, 단순한 수치 하강이 아니라 환자 개별적인 임상 위험도 그리고 기저질환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포괄적이고 개별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치료 원칙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진료 지침 2022년도에서는 혈압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 혈압이다 하는 것은 수축기 혈압이 120 이하, 동시에 이완기 혈압이 80 이하일 때를 정상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으로 분류하는 것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혹은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혈압은 모두 진료실에서 측정된 환자의 혈압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수축기 혈압은 좌심실 수축했을 때 동맥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이야기합니다. 이완기 혈압은 심장 이완기 동안의 동맥의 내 압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혈압을 얘기할 때는 이 심박출량, 총 박출량과 그리고 총 말초 혈관 저항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요하게 우리가 고혈압은 말초 혈관 저항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박출량 전체는 다시 이 박동수와 1회 박동 시 분출 용량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리적으로 혈압을 조절하는 두 가지 이 기전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교감신경계 조절을 통해서 이 알파 수용체 중추와 말초에서 또 베타 수용체를 통해서 심박동수 그리고 수축력 증가를 통해서 혈압을 올리는 기전이 있습니다. 또한 그 레니온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인 이 라스 시스템을 통해서 혈압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혈량이 떨어지거나 혈장에서 소디움이 감소했을 때 우리 몸에서 신장에서는 레닌이 분비됩니다. 레닌은 안지오텐신 5겐을 안지오텐신 1으로 전환을 하고 다시 안지오텐신 1은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라는 이 효소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2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 생체 내에서 안지오텐신 2라는 이 물질은 강력한 혈관을 수축하는 작용을 하고 카토콜라민, 알도스테론 분비를 촉진하여 혈압을 높입니다. 알도스테론은 다시 이 소디움의 수분의 저류를 유도하고 포타시움의 배설을 통해서 혈압을 상승하게 기여합니다. 이런 두 가지 중요한 생리적 기전이 우리 약물 치료에 있어서도 주요한 타겟 지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혈압 환자로 분류됐을 때 치료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환자의 초기 위험도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해 봤을 때 이 환자의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 그리고 무증상 장기 손상 여부, 그리고 동반 질환이 있는지 여부 이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환자의 치료의 강도, 그리고 목표 혈압을 설정하고 어떤 약물을 선택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심뇌혈관계 위험 인자의 주요한 것은 연령입니다. 연령, 그리고 그 가족력, 조기 심혈관 질환이 있었던 이런 가족력, 그리고 흡연, 그리고 비만, 그리고 이상지질이나 당뇨병 상태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무증상 장기 손상의 여부, 그리고 동반하고 있는 이런 질환을 같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환자가 측정된 이러한 고혈압의 수치, 또한 이제 동반 질환, 그리고 장기 손상과 이 기저 질환에 따라서 우리가 공통적으로는 생활요법을 동시에 모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요법과 함께 이 사람의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이것을 평가를 하게 되고 이 빨간 박스에 보이는 이러한 환자군 같은 경우에 10년 동안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점점 올라가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증이 있는지, 그리고 동반된 질환이 있는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 후에 어떠한 목표 혈압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140에 90을 기본으로 하여 합병증이 있는 경우 130에 80 정도로 목표를 가져가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천되는 1차 항고혈압제는 5가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뇨제 중에서는 시아자이드계, 그리고 ACE 억제제, 안지오텐신 차단제, 칼슘 통로 차단제, 베타 차단제가 있습니다.
AC 억제제와 안지오텐신 차단제 같은 경우는 모두 안지오텐신 2 작용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군으로 우리가 묶어서 총 4가지 종류가 1차 항고혈압제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시아자이드계 이노제는 이뇨작용을 합니다. 베타 차단제는 교감신경을 억제시킵니다. AC 억제제와 ARB는 라스 시스템에서 안지오텐신 2의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CCB 같은 경우는 혈관 평활근의 수축을 억제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아자이드계 이뇨제입니다. 원인 세뇨간에서 소디움의 제흡수를 억제함으로써 이뇨작용을 나타냅니다. 초반기에는 혈장량의 감소 효과가 있지만은 말초혈관 저항 감소 효과로서 고혈압 약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전해질의 불균형인 이제 저나트륨, 저칼륨, 저마그네슘 혈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관찰이 필요합니다. 요산 같은 경우는 재흡수를 하기 때문에 통풍 환자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가 올라가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약과 같이 조합해서 같이 사용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 시아제제 이노제 같은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활용은 가능하고 혈압 조절 효과가 노인에게서 우수합니다. 신기능이 많이 저하된 환자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ACE 억제제 같은 경우는 라스 시스템 안에서 안지오텐신 2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를 통해서 혈관 수축 작용, 알도스테론 감소를 통해서 혈압 하강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약제는 이제 단백뇨가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신장에 어떤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신장 보호 효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부전과 당뇨병성 신질환, 단백뇨 환자에게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AC 억제제는 브라드키닌을 분해하는 작용 또한 갖고 있는데 이 작용이 억제됨으로써 우리 체내에서는 브라드키닌의 축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마른 기침이라는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도스테론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 기존의 약제들은 이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임신에서는 이제 금기가 됩니다. 일부 환자 같은 경우에 사용 초기에 혈관 부종 등의 부작용,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반기에는 사용에 모니터링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약제 성분의 이름의 끝에 프릴이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낮은 용량으로 사용하여서 천천히 증량을 해야 합니다. ARB 같은 경우는 같은 라스 시스템 안에서 작동을 하지만 안지오텐신2 수용체 자체를 차단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AC 억제제와 유사한 임상 효과를 갖게 되지만 그 ACE 억제제가 갖고 있는 이러한 마른 기침이라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항고혈압 약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단백뇨 감소 효과가 있어서 신부전 환자, 콩팥병 환자에게 사용되고 당뇨병 환자에게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알도스테론 억제 작용으로 인해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신에는 금기가 되겠습니다. 약물의 성분 이름에 사르탄이라는 말이 붙게 됩니다. 칼슘 통로 차단제 CCB는 칼슘 채널을 차단함으로써 혈관의 평활근을 이완하는 작용으로서 혈압 강화를 나타냅니다. 크게 디하이드로피리딘 계열, 대표적으로 암로디핀 같은 이런 계열과 나은디하이드로피리딘 계열은 베라파밀 데티아젠 같은 약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혈관 이완을 통해서 강력한 혈압 강화 효과를 나타내고 고령 환자에게도 우수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강력한 혈관 이완 확장을 통해서 어지럼증, 두통, 홍조, 말초에는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은디아이드로피리딘 계열 같은 경우에는 심장 근육 억제 효과를 통해서 심박수 감소가 되고 신부전 환자에게는 사용 제한이 됩니다. 또한 심박 세동과 빈맥 환자 같은 경우는 적응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약제들은 이제 디핀으로 끝나는 약제, 그리고 크게 베라파밀, 딜티아젬 이렇게 약제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는 베타1 수용체 심장의 선택적인 차단을 통해서 심박수를 감소하고 심박출량 감소를 혈압 하강을 나타냅니다. 그 외에도 레닌 분비 감소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이러한 적응증이 있을 때 사용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심근경색 협심증, 신부전 환자에게 적응증이 됩니다. 베타 수용제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천식 환자에게는 고용량일 때 특히 사용 주의가 필요하고 섬액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급성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사용 제한이 됩니다. 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기 때문에 저혈당 은폐하는 작용이 있어 대사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약제들이 갑자기 중단을 했을 경우에는 이 반동적으로 리셉터 작용 증강을 통해서 고혈압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어, 약을 중단할 때도 1, 2주에 걸쳐서 서서히 감량을 해야 되는 약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품명 끝에 올롤이라는 어미가 붙게 됩니다. 고혈압 치료에서 한 가지 약물을 단일 약물로 용량 증가를 함에도 혈압 조절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병용요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 안지오텐신 차단제나 AC 억제제 같은 경우는 같은 라스 시스템을 통해서 안지오텐신 2의 작용을 억제에 작용하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약제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칼슘 통로 차단제, 그리고 이뇨제를 하게 됩니다. 굵은 선에 있는 약제를 세 가지 약제를 우선적으로 병용하게 사용하게 되고, 베타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 작용증이 있을 때 사용하게 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고려 모든 고혈압 관리에서 이 생활요법은 같이 이제 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 섭취 제한, 그래서 체중 감량, 절주, 운동, 식사 조절과 같은 이러한 생활요법들이 모두 혈압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식사 조절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관리에 있어서 목표 혈압이 도달되었는지 반드시 이제 진료실 혈압을 통해서 확인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항고혈압제 투여 약물은 또한 가정 혈압을 정확하게 교육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혈압을 측정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물이 정확히 반응을 나타내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4주 이내에 혈압을 재평가하게 되어 있고 목표 혈압을 도달하게 되면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추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절이 안 될 경우에 수능도가 약물 수능도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우리가 평가하게 됩니다. 약물 시작 그리고 증량할 때는 그 안에 전해질이라든지 신기능 등의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했을 때는 6개월에서 12개월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이상 반응 독성물을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혈압과 함께 환자의 심뇌혈관계 위험 인자 그리고 동반 질환을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환 자체가 무증상의 질환이고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의 약물 치료 수능도를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환자가 약물 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일회요법 그리고 한 가지 약제 안에 병항요법을 같이 할 수 있는 복합 고정 용량제를 우선해서 약물 치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